여러분, 수학만큼 완벽해 보이는 세계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의 심장에 영원한 불확실성의 씨앗을 심어놓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논리학이라는 도구로 철학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 천재, 쿠르트 괴델입니다. 괴델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역설에서 출발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사용해서 바로 그 논리라는 시스템 자체에 어쩔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아니, 어떻게 수학으로 수학의 한계를 증명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죠? 자, 그러려면 먼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수학계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지식의 성을 짓겠다는 꿈 말이죠. 이제 곧 어떤 수학 문제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낙관주의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심이나 모순도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수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죠. 그리고 이 거대한 꿈의 선봉에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 다비트 힐베르트가 있었습니다. 힐베르트는 수학이라는 이 웅장한 건축물을 떠받칠 세 개의 기둥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완전성. 그러니까 모든 참인 명제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무모순성. 절대로 모순된 결론이 나와선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 가능성. 어떤 문제든 딱 부러지게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나 견고해 보였던 꿈이 1931년에 불과 24살밖에 안 된 젊은 논리학자 한 명에 의해서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의 발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식체계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수학자들이 서로 약속한 규칙과 공식들의 묶음. 뭐랄까, 수학이라는 게임의 공식 규칙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괴델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자기 꼬리를 덥석 무는 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이 체계 안에서 증명될 수 없다. 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문장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기묘한 역설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 수학 규칙서, 즉 형식 체계가 이 문장을 참이라고 증명해냈다고 칩시다. 근데 문장 내용은 증명될 수 없다잖아요. 증명될 수 없다는 문장을 증명해버렸으니까 이 시스템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건 모순입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 시스템이 이 문장을 도저히 증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증명될 수 없다는 문장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 시스템 안에는 분명히 참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힐베르트가 꿈꿨던 그 완벽한 수학의 성에는 피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만 거죠. 바로 이게 괴델이 남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진리와 증명이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만든 논리체계 안에는 명백히 진실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불완전성 정리는 단순히 수학계만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학계 전체에 그야말로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죠. 우리가 믿었던 논리의 한계가 드러나자 사람들은 진리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현실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만약 진리가 인간의 증명을 넘어서 그냥 존재하는 거라면 그 진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괴델 자신의 대답이 바로 수학적 플라톤주의였습니다. 괴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완전성 정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객관적인 수학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되도록 만드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저 멀리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는 그 진리를 그저 발견하는 탐험가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괴델의 이런 급진적인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를 탐구하던 그의 시선이 놀랍게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시공간 구조로까지 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물리학계마저 뒤흔드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풀다가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우주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 회전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소위 닫힌 시간골 곡선이라는 건데 이론적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린 거죠. 그의 결론은 정말 심오했습니다. 만약 물리법칙 자체가 과거로의 여행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단 하나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그냥 우리의 착각, 일종의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괴델이 무너뜨린 그 확실성의 세계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괴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진리는 우리가 만든 어떤 규칙보다도 더 크다는 것. 둘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꿈은 결국 닿을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기계가 아닌 우리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이 언제나 탐구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논리의 한계는 버그가 아니라 이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이었던 겁니다. 결국 괴델이 던진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엄격하고 논리적인 체계조차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 그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는 또 우리의 사회에는 과연 어떤 맹점들이 숨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